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말이죠.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오르고 그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더니 비트코인 이제 관련 코인들, 비트코인에서 이제 파생된 코인들이 있죠. 그런 코인들이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는 코인들이 여러 개 생겼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코인 시장에는 반가운 일이죠. 그동안 완전히 다 침체되어 있던 코인 시장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뭐 상승을 하든 또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하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훈훈한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꽤 오랫동안 시장의 최고의 화두였던 그 리플이 말이죠. 그 리플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그 SEC 있죠. 소송 판결 문제까지 앞두고 있는 그 SEC와 둘이서 이제 한통 속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그 리플 커뮤니티 있죠. 리플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과 SEC 간에 둘이 한통 속이냐 하는 뭐 그런 의심, 그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과연 무엇이며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은 과연 시장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제 떠도는 그 SEC와 리플이 한통 속이다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친리플 변호사 XRP 커뮤니티에서 나온 SEC 기획소송서를 일축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존 디튼 아시죠? 그 리플에 정식으로 소속된 변호사는 아닌데 전 세계 리플 커뮤니티를 이끌면서 리플을 대변한다는 리플의 친화적인 그런 변호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존 디튼이 리플 커뮤니티 일각에서 나온 기획소송서를 일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앞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와 리플 간 소송이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프러스 슈페리어 트레이딩 최고 경영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리플이 지난달 디지털 자산 관련 핀테크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불법적인 일로 SEC에 소송당한 회사가 그러니까 리플이 어떻게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SEC한테 뭐 기소를 당해가지고 뭐 불법이다 뭐 증권이다 해가면서 지금 SEC가 리플을 기소했죠. 그런데 리플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행사에. 이 행사가 뭐 디지털 자산 관련 이제 핀테크 행사라는데 이게 이제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이제 다 모이고 또 뭐 SEC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게리 겐슬러가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존 디튼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소송에서 다른 음모가 있었다면 XRP 투자자 7만 6천 명이 결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또 법적 분쟁은 사실이며 소송 결과가 이미 결정됐다는 태도를 취하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우리는 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뭐 입에 발린 얘기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그 의심하는 게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이프러스 슈페리어 최고 경영자가 한 말 있죠. 방금 전에 한 말이요. 뭐 리플하고 이제 소송을 겪고 있는 중에 어떻게 거기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물론 뭐 소송을 겪기는 해도 거기에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나오고 또 뭐 SEC 위원장이 나온다고 해도 뭐 우리가 꿀릴 거 없다. 우리가 뭐 죄졌냐 하고 뭐 이제 그런 심정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죠. 리플 측에서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돼요. 아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존 디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송에서 다른 음모가 있었다면 XRP 투자자 7만 6천 명이 결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소송에서 다른 음모가 있는지 어쩐지를 XRP 투자자 7만 6천 명이 어떻게 아냐고요. XRP 투자자는 물론 7만 6천 명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인구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7만 6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XRP를 이제 대변하고 또 XRP를 지지하고 리플을 지지하고 뭐 이제 하는 그런 멤버들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저 근데 소송에서 다른 음모가 있었다면 XRP 투자자 7만 6천 명이 결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송에서 다른 음모가 있는지 어쩐지를 어떻게 아냐고. XRP 투자자들이 정황상 자꾸만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음모가 있는지 어쩐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정황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리플 XRP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리플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뭐 결집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뭐 다른 음모가 있었다면 뭐 음모가 있었다면 음모를 다 알았으면 뭐 이미 세상은 다 뒤집어졌고 리플과 SEC는 다 뒤집어졌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 이거 참 문제예요. 이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그 얼렁뚱땅식이야. 이게 지금 그 듣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아는가 봐. 보세요.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존 디튼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일전에도 몇 번 제가 보여드렸었죠. 얼마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 쇼에 나갔었죠. 리플 XRP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제 모인 라스베가스 쇼에 나가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자가 물어봤겠죠. 자기는 리플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냥 괜히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회자랑 얘기하면서 이 사진 보시면 사회자랑 얘기하면서 사회자가 이제 물어봤겠죠. 물어봤는데 이제 거짓말해서 탄로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겠죠. 리플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뭐 투자 전략이니까 이해해달라 뭐 지금 그래가지고 그 리플 커뮤니티 멤버들이랑 뭐 리플 지지자들이 전부 다 분노를 했죠. 막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 진짜 그 하는 행동들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전 세계의 리플 커뮤니티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친 리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리플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실제로는 리플은 거의 안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리플 친 리플 변호사라고 해도 진짜로 투자 전략이라면 리플을 많이 가지고는 있되 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뭐 이 사람도 뭐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또 위험 분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말이 돼요. 뭐 1대1로 가지고 있는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봐줄 수 있죠. 누구나 다 뭐 리플을 위해서만 그냥 희생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리플에서 월급 받고 정식으로 고용돼서 한 변호사도 아니고 그 1대1 정도로 가지고 있는다든지 뭐 그 정도는 말이 되는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리플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다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리플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얘기죠. 좋다 이거예요. 뭐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치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친리플 변호사 그거 그만해야 돼요.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있잖아요. 친리플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뭐 끝까지 싸운다 어쩐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리플이 만약에 패소를 하잖아요. 리플이 패소를 하면은 제가 일전에도 강의를 계속 했었죠. 어디에 가장 이익이 되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이득이 돼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리플이 패소하면 리플이 전체 알트코인을 다 대표하는 그런 코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SEC 입장은 비트코인 하나만 빼고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것은 모두 다 지금 증권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리플이 패소를 하면 다른 모든 알트코인과 다른 모든 코인들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대중들이 이제 리플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코인들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엄청난 자금들이 다 어디로 쏠립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은 물론 리플이 이제 패소를 안 해도 앞으로 이제 반감기도 남아있고 그동안 많이 헤매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뭐 잘 가겠죠. 그러나 리플이 패소를 만약에 한다면 비트코인은 훨훨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리플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다가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런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지금 대중을 속여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리플 가지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멤버들이며 커뮤니티 멤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리플 보유자들을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 세계 언론에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존 디튼 변호사는 말이죠. 리플이 패소하면 뒤에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를 대한다든지 누군가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진실성을 봐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존 디튼 같은 사람은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 뭐 리플 투자자들을 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니까 이제 변호사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제 저 변호사 사업에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리플 커뮤니티와 또 어떤 회사의 CEO가 리플과 SEC가 한통속 아니냐 하고 이제 의심을 한다고 그랬죠. 뭐 존 디튼은 뭐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리플과 SEC가 그동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리플과 SEC가 한통속이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힘먼문서 사건이죠. 얼마 전에 힘먼문서 그 발표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때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기대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리플의 유리한 얼마나 좋은 엄청난 호재라도 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을 그냥 리바이벌 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죠.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냥 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고 하면서 그저 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기식 전혀 리플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만 난무했죠.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플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리플 CEO도
그래도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어요. 뭐 기대해도 좋기는 뭐가 기대해도 좋습니까? 기대할 만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또 다 잊어버렸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과 SEC가 한통 속이 아니냐 이제 의심하는 그런 부분과 또 힘먼 문서 부분에서 리플 CEO의 그 꺼림칙한 태도들, 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 그 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몇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실제로 이제 리플과 SEC가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 일전에 몇 번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리플과 SEC가 그런 모종의 어떤 미략을 했거나 이렇게 한통 속이라면 우리 리플 보유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인 것이죠. 둘이 한통 속이면 일단 패소할 일이 사라지죠. 패소할 일이 사라지면 남은 것은 뭡니까? 승소 아니면 합의인데, 승소해도 좋고 합의해도 어쩌면 합의가 승소보다도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SEC로부터 이제 반격을 받지 않으니까 더 호재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리플은 말이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고 또 다른 코인들도 뭐 돌아가면서 지금 크게 오르고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른 코인들은 다 가는데 리플의 상승률이 지금 가장 낮아요. 헤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실망을 또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이 리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봐야 될 타임이에요. 항상 말이죠. 주식이나 코인은 말이죠. 대중을 다 떨궈낸 다음에 대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하락을 하던 종목들 말이죠. 줄기차게 이제 하락을 하던 종목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지칠 대로 지치게 이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승을 하고 그래요. 물론 이게 뭐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황이 상당히 강해요. 항상 그렇게 말이죠. 투자로 돈을 벌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기막힌 찬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나 코인 투자 그리고 기타 모든 재테크에 있어서 그 승자 소수의 법칙은 영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승자 소수의 법칙이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이 리플의 이런 상황들 모두가 이제 절망해서 리플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버린다든지 또는 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말씀드리는 것이 100%는 아니에요. 사람이 뭐 어떻게 100%로 무언가를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돈이 달린 투자에서요. 그러나 많은 확률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키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타임입니다. 그래서 투자 격언에 있죠. 시세는 절망 속에서 태어나서 소망 속에서 자라다가 낙관 속에서 사라져간다 라는 그런 투자 격언이 있죠. 자, 그런 투자 격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더욱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